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덕입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는 이렇게 실리콘 기반의 300mm 웨이퍼 12인치죠. 전에는 8인치를 썼죠. 이 300mm 웨이퍼에다가 반도체를 이렇게 새겨 넣는 거죠. 이건데 지금 새로운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반도체를 생산을 하면 면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심지어 AI 반도체 생산량이 10배나 더 크게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사각형 웨이퍼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유리기판이 나오고요. 세르브라스의 그 패키징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겠지만 삼성도 준비 중이다. 유리기판, PLP, HBM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GPU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패키징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레브러스의 초거대 WSE 칩 제가 방송을 했죠. 엔비디아의 HBM 폭증 그리고 램 리서치가 PLP까지 이건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이 원형 웨이퍼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변곡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칩, 초대형 패키징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원형 웨이퍼 시대는 끝나는 걸까요? PLP, 유리기판, 세르브라스가 보여주는 AI 반도체의 미래, 오늘 그거를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한번 살짝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이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경쟁이 누가 더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나노전쟁이죠. 뭐 디램 쪽에서는 뭐 14, 13, 12, 11 지금 뭐 제로 나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한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거대한 AI 칩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할 수 있느냐, 거대한 칩을 누가 더 많이 만들고 그것을 패키징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죠. 램 리서치 평택에도 있죠.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서 PLP 패널 레벨 패키징 연구 개발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 거대한 사각형 칩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PLP는 기존의 원형 웨이퍼 대신 사각 패널 위에서 AI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형 접시 위에 칩을 배치하던 시대에서 대형 직사각형, 뭐 정사각형이든 철판 위에서 대량 배치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램 리서치 뭐 이렇게 그 디렉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로 출하는 PLP 장비는 모두 여기에서 생산된다. 스위스의 짤츠부르크에서 거기서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이 램 리서치 없이는 반도체를 생산을 못하죠. 시각 장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출하하는 패널 장비를 이곳 짤츠부르크에서 조립 생산 테스트를 한다. 이 장비도 곧 동아시아로 출하할 예정. 동아시아라 그러면 대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만이나 한국이 아주 유력한 거죠. 그런데 왜 PLP가 중요하냐? 현재 AI 반도체는 GPU, HBM, 인터포저, 기판 등으로 하나로 묶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이죠. 자, 이것도 참 멋있는 그래픽인데 기존의 HBM입니다. 그래서 GPU가 따로 있고 HBM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이 쌓이고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베이스 다이죠. 그런데 지금 HBM4에서는 GPU 위에다가 HBM을 얹어버리고 그 사이에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HBM이 세대를 진화하면 할수록 자꾸 형태라든가 만드는 거라든가 이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문제는 AI 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 HBM 12단, 16단 칩넷 구조, AI 추론용 초대형 가속기 등이 등장을 하면서 패키징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HBM 칩 자체가 더 커진다는 거죠. HBM 자체도 지금 D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현재처럼 원형 웨이퍼 위에 패키징을 하면 가장자리 공간이, 빈 공간이 많이 버려집니다. 근데
뭐 이렇게 쿠키 반죽기에 사각틀을 찍어내면 가장자리 반죽이 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AI 칩이 커질수록 버려지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램 리서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생산량이 10배 증가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램 리서치는 매우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300mm 원형 웨이퍼 12인치를 얘기하죠. AI 칩이 8개 패키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PLP는 600mm 사각 패널이었을 땐 AI 칩이 77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적 효율만이 아니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하고 병목 메모리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될 수 있죠. AI 칩 공급 확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메모리 업체든 패키징 업체든 지금 아마 살동 죽을동 지금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PLP 사업을 총괄하는 램 리서치의 부사장은 AI 칩의 글로벌 수요는 엄청나지만 생산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 PLP가 그 답이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름 300mm 원형 웨이퍼 1개로 AI 칩을 8개를 패키징할 수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가로 세로 600mm 사각 패널을 쓰면 77개를 처리할 수 있다. 거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리콘 기반에 비해 고열에 강하고 잘 휘어지지 않는 유리 기판을 PLP에 적용할 경우 생산 효율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 기판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램 리서치에서 공개한 겁니다. 아마 여기가 사각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과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한테 어떤 미래를 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첨단 패키징 부족입니다. 아무리 GPU를 설계를 해도 코버스, 이건 TSMC의 그 패키징 방법이죠. 인터포저라든가 HBM 패키징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공급은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 시대의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패키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TSMC가 패키징을 그렇게 많이 확장을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딱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세레브라스죠. 제가 방송을 한번 했죠. 세레브라스의 WS 이 웨이퍼 스케일 엔진 지금 3까지 나왔죠. 세레브라스는 기존 GPU처럼 작은 칩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AI 칩으로 사용한다는 것 개념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웨이퍼, 둥근 웨이퍼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못 쓰는 부분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커다란 직사각형의 웨이퍼를 만들고 이것을 여기 지금 엔비디아가 만든 H100이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여러 수십 배가 크죠. 이런 칩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죠. AI 시대에는 칩 크기가 증가를 하죠. 메모리 연결이 증가하고 데이터 이동 증가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세레브라스가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결국 초대형 칩의 시대라는 방향성을 가장 먼저 입증을 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PLP하고 세레브라스의 공통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레브라스와 PLP는 기술 방식은 다르지만 철학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세레브라스는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자 이러는 것이고 PLP는 패널 전체를 패키징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대면적화, 연결 최소화, 데이터 이동 감소, 생산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초대형 AI 칩, 초대형 패키징, 칩넷 구조 시대의 핵심 방향은 모두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국내에는 네페스라는 그 소부장에서 패널 레벨 패키지 PLP 기술을 적용해서 구현한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대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부장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유리 기판이 같이 주목을 받을까? 칩이 커질수록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휨, 워피지, 발열,
신호 손실, 전력 문제죠. 근데 특히 이제 대형 인터포저 HBM 다수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해야죠. 초대형 패키지에서는 기존 유리기판에 한 개가 점처 유기기판, 유리기판이 아닙니다. 실리콘 기반의 유기기판의 웨이퍼가 점점 한계를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것이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유리기판은 열에 강하고 잘 휘어지지 않고 초미세 배선이 가능하고 대형화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국내 삼성전기라든가 SKC 앱솔루츠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유리기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다시 즉 초대형 AI 패키징 시대와 가장 궁합이 좋은 차세대 기판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인텔, AMD, 엔비디아, TSMC 모두 유리기판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AI 반도체 산업은 어디로 갈 것인가? 과거에는 뭐 미세공정, 트랜지스터 뭐 경쟁 중심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첨단 패키징, 유리기판, PLP, 칩넷, 광통신, HBM 연결 기술 경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본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삼성이 지금 광통신 파운드리 수주까지 했죠. 즉 AI 시대는 칩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보다는 칩을 얼마나 거대하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패키징이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삼성전기 PLP.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은 이미 HBM, 유리기판, 첨단 패키징, 삼성전기 PLP 기술, 광반도체 수주했죠. 평택 첨단 메모리 클러스터를 동시에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택의 P4, P5, P6, 천안 패키징, 유리기판 연구, HBM4, 5, 첨단 패키징을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턴키가 가능한 지구상의 유일한 회사죠. 다시 말해서 삼성은 단순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패키징 플랫폼 기업. 그래서 지금은 삼성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의 결론입니다. AI 시대는 이제 단순한 GPU 경쟁을 넘어서 초대형 칩, 초대형 패키징, 대면적 기판, 유리기판, PLP, 칩넷 연결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르브라스의 WSE는 그 미래 방향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례였고, PLP와 유리기판은 그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삼성, TSMC, 램 리서치, HBM 생태계가 함께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